박사님 오케이, 컨티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 대표님. 예. 예,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지난번 그 빌 게이츠 저서 안녕하십니까, 최용규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주 빌 게이츠의 그 지구 재앙을 피하는 법 개요에 이어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 왜 탄소 제로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이 문제는 매우 시급하고 복잡하며 심지어 찬반이 엇갈리는 그런 모순적인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기후 에너지 전문가들을 만나서 자문을 구하고 또 최근에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들이 등장해서 타당한 근거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모델링 기법이 개선돼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 그 시나리오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일들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들을 구분했는데요.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결국 탄소 제로를 달성하는 것밖에 없다고 빌 게이츠 저자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 제로란 무엇인가요? 산업화 이전 시대에는 생태계는 지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양만큼 흡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순환이 균형을 이룬 그러한 시대였는데 산업화 이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격히 증가해서 그 배출되는 거를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권 탄소 총량이 계속 증가하게 되었고 균형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면한 과제는 배출되는 양만큼 탄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탐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로라는 말은 탄소 배출이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청색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배출되는 양과 제거되는 양이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탄소 중립 상태죠. 그래서 배출되는 것만큼 흡수하는 그런 탄소 중립을 이루는 것이고 그거는 거의 순제로다 해서 제로라는 표현을 이 책에서 썼습니다. 그 이산화탄소가 그 온실가스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산화탄소 환산톤이라는 그 배출량을 측정하는 가장 적합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기온 상승과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한 측정 수단이 없습니다. 그건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그런 사실이죠. 온실가스는 뭐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있는데 이 두 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그리고 즉시 기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다행히 대기권에 오래 체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아주 장기간 그 대기권에 체류하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한 개로 묶어가지고 배출량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식을 이산화탄소 환산톤이라고 말합니다. 온실가스는 열을 흡수해서 대기권에 가둡니다. 간단하게 사례로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주차를 시키시면 아마 소규모의 온실 효과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햇볕은 유리창을 통과해서 차 내부로 들어오죠. 그러면 차량 내부가 따뜻해집니다. 그 따뜻해진 열은 유리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유리창이 바로 온실가스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차량의 내부의 열을
가두기 때문에 차량 내부 온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대기권을 통과합니다. 그 지구 표면에 도달해서 지구의 온도를 높여주죠. 이것이 지속됐으면 우리가 아마 지구에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에너지 일부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합니다. 그런데 특히 장파장의 열 에너지는 우주 공간으로 나가질 못하고 온실가스에 흡수됩니다. 마치 그 차량에 들어온 차량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온 그 열이 다시 유리창을 통해서 나가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학과 물리학의 핵심 이론은 뭐냐면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온실가스 분자들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분자들은 원래 진동하고 있는 건데 그 진동이 빨라집니다. 진동이 빨라지면 그 분자들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기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지구 온난화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화학 물리학의 핵심 이론하고 바로 부합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제로엔을 달성해야 하는가? 그것은 결론은 기후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우선 정성적으로 화학이나 물리학 이론에 근거해서라도 대기권에 배출하는 모든 탄소는 온실 효과를 가중시킵니다. 정성적인 엄격한 과학 이론에 입각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정량적으로는 온실가스가 기후 및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우리가 심각하다는 걸 알지만 정량적으로는 아직 거기까지는 분명하게 밝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게 많고 그 불확실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산업혁명 때보다 최소 섭씨 1도가 상승했다는 것은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 상태를 지속하면 21세기 중반에는 섭씨 1.5에서 3도까지 상승합니다. 그 21세기 말에는 섭씨 4 내지 8도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이 불러올 재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후학에서 섭씨 1도 내지 2도 상승은 매우 심각한 그러한 그 수준인데요. 빙하기 때 최근 빙하기는 지금 지구 온도보다 겨우 섭씨 6도가 낮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산화탄소 등을 과도하게 배출해서 인위적으로 상승한 기온은 굉장히 파괴적이며 환경에 재앙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여름에는 습하죠. 겨울에는 건조합니다. 왜냐하면 더운 공기는 더 많은 수분을 함유하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차가워지면은 수분을 많이 함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기에 함유된 많은 수분들이 이것이 수증기로 응축되면서 거대한 에너지로 방출됩니다. 그때 재앙이 오는 것이죠. 수증기로 응축되는 과정에서 폭염이 생기고 또 가뭄이 생기고 또 이것이 에너지를 방출될 때 폭우가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곤충들이 창궐해서 질병이 생기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수에도 지장을 주고 농작물 피해라든가 해수면이 상승해서 거기에 따른 재앙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러한 그 현상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대기가스가 주 원인이다 아니다 찬반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찬성 반대를 떠나서 그러한 그런 가스들은 대기권에 방출하지 않는 것이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그것이 원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건 지구 환경을 잘 관리한 것이고 그것이 원인이었다면 원인이 아니었다고 지금처럼 방치했을 때
생기는 현상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때는 이미 이 지구에 생존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럼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런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어떤 건 반대 입장을 갖는 그런 분들은 좀 상당히 그 후대 미래 세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지 자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 재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10억 명에게 훨씬 더 혹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업이 농업이고 굉장히 열악한 생활인데 가장 첫 번째 타격받는 게 농업입니다. 그리고 질병이죠. 그래서 10억 명에게 10억 명이 가장 그 혹독한 피해가 이제 간다는 것이죠. 온실가스 배출량하고 지구 기온 변화를 간단히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로 어떤 그 상관관계가 보이시죠? 좀 어떤 그 서로가 어떤 깊은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구 평균 기온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10억 톤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주요 요소들에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0년까지 목표는 순제로 달성이 필수인데요. 이거는 결국 배출되는 탄소, 이산화탄소만큼 흡수하자는 그런 전략입니다. 가장 큰 배출자들은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앞장서야 되고요. 선진국이 어떤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 개발에 가장 적합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어서 예외 없이 중간소득 국가들도 이어야 되고 결국은 그 어떤 나라도 예외 없이 다 동참해야 되는 그러한 그 굉장히 중요한 지구에 사는 국가 주민들의 책임입니다. 또한 엄청난 경제적인 기회를 줄 텐데 훌륭한 제로 탄소 산업을 구축한 국가가 다음 세대의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서울도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향해서 가장 모범적인 그린 뉴딜 실천 도시로서의 기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줄이고 50년까지 탄소 중립, 즉 배출한 것만큼 흡수한다는 그런 탄소 중립 시전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건물, 수송, 폐기물, 에너지, 숲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갖고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왜 탄소 제로인가에 대해서 오늘 그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생겼는데요. 그 감사합니다. 네. 하나는 그 아까 이제 자동차 안에 갇혔을 때 그 유리창 때문에 네. 더워지는 거를 예를 드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했을 때는 그 열이 그 대기권 밖을 못 나가기 때문에 그 유리창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산화탄소다라고 말씀 주시는 건가요? 온실가스죠, 그게. 온실가스층입니다. 대기권 때문에 열이 못 나가는 게 아니고요. 대기권에 형성된 온실가스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창이 그러니까 햇빛은 유리창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권에 온실가스가 있어도 햇빛은 통과합니다. 들어오는 거는. 들어오는데 그것이 지구를 이제 좀 따뜻하게 하죠. 계속 따뜻하게 하면 우리가 못 살죠. 그 지구에서 열을 방출을 합니다. 그때 이미 이건 자흥파장의 열 에너지예요. 자흥파장의 열 에너지는 태양
들어올 때 파장과 다릅니다. 파장이 다른 에너지예요. 그래서 특히 장파장의 열 에너지는 이 온실가스층을 통과를 못해요. 갇힙니다. 거의 갇힙니다. 마치 차 안에서 유리창에 그 차내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대기권이 막는 게 아니라 대기권에 있는 온실가스층이 막는 거죠. 네, 박사님,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그 이제 네. 아까 빙하기가 되면은 빙하기 때는 지금보다 6도가 낮아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 알다시피 뭐 공룡 같은 거대 동물들이 죽고 그 다음에 더 따뜻한 데로 내려왔고 이런 피해가 있었다는 걸 이해가 되는데 네. 이게 만약에 지금부터 6도가 올라갔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해수면이 녹아서 뭐 많이 잠식될 거다는 알겠는데 이것이 농작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일단은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화학 물리학의 그 원리인데요. 기온이 올라가면 더 많은 수분을 공기가 함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습하죠. 겨울에 건조합니다. 그건 뭐냐면 공기가 더 많은 수분을 흡수했다는 건데 그로 인해서 뭐 산에 있는 그 나무가 건조해지고 가뭄이 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땅이 황폐화됩니다. 수분을 빨아들이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소위 어떤 적기에 비가 와야 되고 또 적기에 비도 와야 되지만 적절한 양이 와야 되는데 공기가 더워져 가지고 거기에 수분이 많이 함유될 것 같으면 이것이 나중에 응축돼 가지고 정말 참 폭우로 변한다든가 허리케인이 온다든가 이런 아주 이상한 그러한 그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제시한 확실한 그 이론은 이 온실가스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간다. 기온이 올라간다. 올라간 기온은 더 많은 수분을 흡수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빙하기 때는 추웠기 때문에 물론 그때 사람도 살지 않았겠지만은 공기가 수분을 많이 흡수하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었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배우나요? 다음에는 물론 이러한 오늘은 뭐 금방 다 모든 일이 간단히 이루어질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코로나 19으로 그 510억 톤 방출하던 그 온실가스가 불과 5%밖에 감축이 안 됐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고 수천만 명이 실직하고 경제 활동이 위축됐는데 그래도 5%밖에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왜 어려운가 또 그리고 그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